오늘은 투자 칼럼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새벽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가 1%를 찍었습니다. 시장 위험이 다시 커진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를 넘기면서 자체적으로 채권 발행마저 어려움을 겪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2.6%, 2.4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채권이 다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직 위기감을 다 떨쳐내지도 못했음에도 오히려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하락한 금리를 두고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 과열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채권 시장이 과열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우 국고초에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이 반절까지 하락했는데 이제 좀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뭐 상승할 수 있겠지만 하락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락한 것이죠. 주가가 반절까지 하락했다고 반드시 상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주가는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적정 가치입니다. 거의 저평가 고평가는 나오기 어렵죠. 자꾸 과거의 주가에 얽매이다 보니까, 즉 이 주식이 과거에 얼마짜리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오류에 빠지기 쉽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지금 금리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하락했다라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경기가 좋았을 때보다 채권 가격이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채권이 과열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죠. 금리를 구성하는 요인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성장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이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인들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장률을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로존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로 정체됐는데요.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유로의 중심 독일마저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에서는 금리 인상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 조건 물가를 보겠습니다. 7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에 고작 0.4%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가 유럽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오늘 새벽 발표됐던 미국의 근원 CPI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9%나 상승했습니다. 아무튼 유럽의 채권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금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가 형편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금리가 더 추락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이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였던 셈이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늘 새벽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포로셴코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고, 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우크라이나 가기로 했다고 전해지면서 거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유럽의 금리는 앞으로도 더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시장이 과열되었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미국 연준 부의장 스탠리 피셔의 연설도 시장 금리 하락에 일조했을 겁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노동시장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과감하게 시장을 도와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의 발언 이전까지만 해도 올해 11월 전후로 금리 인상을 시도하려 했던 영국에서조차 생각을 바꿨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마크 카니 영란은행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파운드와는 약세를 보여왔죠. 물론 스탠리 피셔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은 결국 더욱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금리는 더욱 오를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노멀에 대한 적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거 채권 가격은 잊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성장과 저물가가 채권 가격을 부양하는 시기고, 이런 흐름은 스탠리 피시의 주장과 더불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채권 가격에 대해 아직 고평가를 논할 때는 아닙니다.